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저의 영상을 이제 보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호들러님은 비트코인 정말 안 파실 겁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언급할 내용이 있는데, 저의 영상의 내용은 전부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데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에 관한 내용이 가끔씩 거론되기는 하지만 저의 포컬 포인트는 비트코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야, 비트코인이 뭐 가상자산이고 암호화폐고 가상화폐고 그런 거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영상을 한번 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이상주의자 아니냐, 무슨 초딩 같은 소리냐, 비트코인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무슨 수작 부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한 생각이실 거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블록체인 협회나 국내 다수의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믿고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죠. 왜 비트코인을 꼭 가상자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예금 통장에 찍힌 은행 잔고를 보면서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비실물 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행 잔고가 손으로 만져집니까? 그 통장을 보면 숫자 말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돈이 보입니까? 그런데 이제 비실물 자산, 금융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금융자산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무슨 저축은행 같은데 평생 모은 돈 예치했다가 부도가 나서 돈 인출 안 되는 상황을 안 당해 보신 분들일 겁니다. 좀 더 심한 말을 하면 사실 통장에 찍힌 잔고는 가상자산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이 부도가 나면은 그 돈은 5천만 원 빼고는 전부 가상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 아니죠. 진짜 레알 커런시입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라 진정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이 생각도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말을 드리고요. 이런 논쟁을 하려고 하면은 유물론부터 오스트리아 학파, 마르크스 경제학까지 머리 아픕니다. 확신이 있으면 이제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암호 사용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전부 비밀번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호지 않아요. 그것도 갈수록 복잡해져서 예전에는 4자리 숫자만 해도 비밀번호가 됐는데 요즘 특수문자에다가 영어, 대문자, 소문자 8자리 이상 요구하는 것도 점점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메일도 사실은 암호고 우리가 쓰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다 암호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암호가 있어야 풀리죠.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유독 암호화폐라는 별명을 딱 세워버리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은행에 돈 찾을 때 우리가 암호 사용 안 합니까? 그런데 왜 은행 예금은 암호화폐라고 안 부르죠? 이런 논쟁도 사실 종일 해봐야 결론은 안 나는 논쟁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보면은 모든 매스컴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슬금슬금 매스컴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앵커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무슨 자부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 너무 가파릅니다. 자칫 단기적인 수익률을 쫓다가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신 사람들이
한국은행, 차국장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은성수, 박상기,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데 관심을 왜 가집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대를 전환할 비트코인처럼 혁신적인 창조물을 구시대의 경제학자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세계가 펼쳐질 것인데 지나온 과거의 틀에다가 비트코인을 구겨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영원히 되지 않으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든 비트코인이 15년에 걸쳐서 지금의 가격이 된 것을 보면 영원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되기 전에 비트코인 매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보유하시다가 형편이 안 되면 팔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팔지 말라고 한다고 그게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생활비는 별도로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정말 없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의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 보유하시라는 말을 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팔 사람도 많고 살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비트코인 팔 거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대답은 명확합니다. 일단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왜 파느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손절 계획도 없고 기대 수익률 같은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 판다는 거냐고 물으신다면은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주신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구체적인 기대와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주류들의 보편적 선택이라는 관념이 완전히 깨어지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지 못한 것은 세상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주류들이 저지른 다수의 횡포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 후에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까지 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추상적입니까? 저도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내기에서 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더 큰 내기를 걸고 싶지만 제게 더 이상의 여력이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돌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